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파고드는 회계사는 과연 주식 투자를 잘할까라는 것인데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 기본적 분석 그리고 재무제표, 실적대로만 가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반만 동의를 하고 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에서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시세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다면 최근에는 양호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산업군별로 섹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전선, 전력, 기기 섹터가 있고 5월부터는 화장품, 그리고 조선, 게임 산업에서 실적 모멘텀을 안고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같은 의미로 이번 주 공부방에서 시장의 관점을 공유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이 실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주가 곧 실적을 의미하니까 수주가 받쳐주면서 영업이익, 매출액이 성장하는 받쳐주는 기업 위주로 잘 선택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전히 동일한 생각이고 화장품 관련주가 그리고 또는 미용기기 관련주가 수출 역대 최대로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시장 주도주로 여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최대 실적입니다. 그 외에 컨센서스 상회, 분기호 실적, 이익 성장, 적자폭 감소, 예상치 대비 증가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이런 단어가 나올 기대감이 있는 기업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꼭 주목을 하고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5가지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점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5,800억, 거래대금 4,200억, 1조 이상 몇 거래일 안에 터지면서 상승이 났는데 그때 매수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11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 이후에 가파른 조정이 아니고 여기서 계속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 거의 각도가 완만하게 아주 완만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조정이 나올 때에도 매수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하락이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분석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만약 매매를 한다면 일단 시간에 32,500원으로 한 2.5% 정도가 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뜨든 밑에서 시작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계속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주고 화요일에도 지켜준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완만한 조정을 통해서 한 차례 더 신고가를 더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돌파를 하려고 더 많은 큰 시세를 나오려고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더 들어오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갭이 뜨는데 거기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눌리는데 여기서 눌리는데 이렇게 눌리는 것이 아니고 또 급격한 하락이 아닌 지켜주면 좋을 자리를 계속 지켜주면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공유를 드린 마녀공장 그리고 삐아 그리고 본느 J2K 바이오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이 시장을 한 주간 많이 이끌었습니다. 이끌었고 상승이 나왔고 거래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용기기 관련주도 역시 화장품과 미용기기 같은 비슷한 섹터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K뷰티 고공행진 이런 것인데 이미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재료 노출이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K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잠시 멈춰놓고 읽어보시고 그것은 바로 이 올 연말까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은 실적 장세이고 실적이 성장 또는 이익 성장, 적자폭 감소, 예상치 대비 증가, 호실적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적 장세에서는 더 먹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비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올은 최근에 외국인과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들어온 유입이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된 종목인데 기업 분석을 보시면 매출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600억, 매출이 850억인데 영업이익이 460억.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면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습니다. 넘는 기업입니다. 보통 회사가 기업을 운영을 할 때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이 기업이 정말 괜찮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ICT 소송, 그 로열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계속 수출 증가세로 K뷰티 쪽에서는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올 같은 종목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최근에 터지기 시작을 했고 거래 대금은 1,700억 이상으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날 시가 갭을 띄우고 십자 도지 캔들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주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이 상승한 만큼 더 상승을 할 가능성 또는 이런 구간을 넘어준다면 또 한 차례 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화장품 쪽에 대장주인 실리콘2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리콘2가 이미 2연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의 흐름 또는 조금 가파른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비올 같은 미용기기 관련주도 조정이 가파르게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리콘2를 보시고 추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클래시스 최근에 거래 대금이 2,800억 아주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죠. 일단 기업 분석을 보시면 매출액이 3,400억인데 영업이익이 1,700억이다 라는 것은 영업이익률 50% 이상 2,800억에 1,400억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이라는 것이니까 이 종목 또한 아주 뛰어난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거기에 실적 장세에서 실적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섹터 자체의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릴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투신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본느 이 화장품 관련주를 한 차례 설명을 드릴 때 본느같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다음 이 종가 거래를 터뜨렸던 종가 안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른다는 것은 대부분은 이렇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느는 전환 청구권 행사 이런 단기 악재 이슈가 있어서 갭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갭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이런 단기 악재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만약 이런 단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비올이나 클래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 거래가 터졌던 의미 있는 양봉의 장대 양봉의 종가 아래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또는 세 차례까지 살짝 쉬어준다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위로도 만약에 가격 조정이 아닌 위로 조정이 살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에서는 세트랙아이라는 종목을 한 차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트랙아이의 강점입니다. 4월 30일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공시를 했다. 수주 금액은 이렇게 매출액 대비 80% 이상 대규모 수주입니다. 수주가 곧 실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주항공 수주 베이스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 수주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폭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컨센서스 상해나 분기 실적, 성장, 감소, 예상치 대비 증가 이런 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항공 쪽은 일정이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월 27일에는 단기적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이슈가 있고 첫 발사도 있고 수요 예측, 우주항공 스타트업의 그런 신규 상장 이슈도 있고 상반기 우주기술 로드맵 발표 기대감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 하나 예시를 든다면 실적도 괜찮은데 일정 모멘텀도 남아있네, 이런 우상향하는 추세의 종목은 어떨까, 이런 접근을 하면 이 세트랙I 우주항공 대장주이죠. 최근에 AP 위성도 괜찮지만 세트랙I가 거래를 3차례 정도 터뜨리면서 올라오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5일선 또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올라올 21선 정도 지지를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LS 에코에너지, 비올 클래시스, 세트랙I 이렇게 4종목을 공유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것밖에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 반도체는 뺐습니다. 신규주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LS 에코에너지, 그 다음에 폴라리스 그룹, 폴라리스 AI라든가 오피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전기전선, 구리도 구리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시간에 이구산업이 강세를 보였죠. 애플 AI 관련해서 BH, 리노공업 같은 종목, 게임 관련주는 넷마블 역시나 실적, 펄어비스 실적, 크래프톤이나 웹젠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조선도 신규 상장주를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종목도 이미 올해 할 그런 80% 정도를 매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실적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전선에서 조금 넘어와서 천연가스 쪽으로도 AI 관련, AI 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에 SOFC 천연가스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종목으로 본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구리, 전선, 전기, 햇지, 그리고 에너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잠시 멈춰 두시고 종목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을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의심스럽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크게 깊게 나왔다면 이 종목을 조금 후순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정의 폭이 아주 완만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비올 같은 종목도 거래가 최근에 터지면서 미용기기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한두 차례 정도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본느의 이런 관점과 동일하게 단기악재를 무시하고 그런 흐름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콘2가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고 가격을 잘 방어를 해주냐, 그런 걸 봐야겠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에서 세트랙I 같은 종목은 이 실적도 성장을 가파르게 할 전망인데 거기에 일정 모멘텀, 우주항공청 개청 이런 건 첫 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 쪽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방침을 정하셨으면 눈앞의 가격 변동에 일일비 하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면서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